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틀랩 한방에 끝내기 오늘 31강 행률과 선형대수 할 차례입니다. 뭐 기존에 설명을 다 드렸겠지만 이거는 매틀랩 수업은 1강부터 뭐 몇 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강부터 15강까지는 베이직 코र्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6강부터 30강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강의 내용으로 그래픽스 관련된 내용들만 묶어가지고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매트랩 중에서 그래프 플랫하는 거,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3차원 모델링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픽스 관련된 내용으로 어드밴스드 코र्스 1 이렇게 해서 하나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31강부터 이제 진행될 수업은 어드밴스드 코र्스 이제 카테고라이즈 2 해가지고 행렬 그리고 함수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 매틀랩이라고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선형대수예요. 리니어 알제브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틀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틀랩의 어떤 본질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어드밴스드 코र्스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공대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공계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선형대수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선형대수가 1학년 또는 2학년 때 배운다. 1학년 또는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를 안 한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그냥 아마 거의 AD-BC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뭐 이것도 대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학교마다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선형대수에 대한 100% 본질적인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왜 답답하냐면 선형대수 뭐 차원이라든가 뭐 널 스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가면은 뭐 SVD 분해라든가 뭐 하여튼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적인 어떤 전공 문제를 접하게 될 때 이런 선형대수적인 기본 지식들이 되게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내가 수업을 뭔가를 뭐 들을 때 뭔가 막히는데 그 막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서 구멍이 난 부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캐릭터레이션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겐밸류가 이거다라고 이제 뭐 공업수학이라든가 뭐 호흡수학까지 수학이니까 뭐 진동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체역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딱 나왔을 때 그렇죠 동력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 입장에서 벌써 특성 방정식인 캐릭터라이제이션 이퀘이션을 모른다, 아이겐밸류가 뭔지를 모른다 이러면은 벌써부터 그 다음 줄이 안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해가 안 되고 그 수업에서 그냥 벙칠 수밖에 없는 거고 교수님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날 수업은 망치게 될 거고 그날 수업이 망치면 그 다음 수업도 망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중간고사 망치고 기말고사 망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데 이번 매틀랩을 이용해서 선형대수에 대한 복습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수업은 선형대수 수업이 아니라 매틀랩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틀랩에서 선형대수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선형대수를 배웠다고 한다 할 때 아 옛날에 이런 걸 배웠었지 그래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고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한번 행률과 선형대수 관련된 문제 한번 이제 나와 볼 테니까요. 옛날에 썼던 기억,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재밌을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 매틀랩에 있어서 이 행렬과 선형대수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드밴스드 코र्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스다 보니 이게 뭐 굳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썼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그래픽 관련돼서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데이터 해석을 한 다음에 그냥 그거를 복사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플랫을 했었긴 쓰니까 뭐 3차원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사실 이 부분 행렬과 선형대수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쓰여요. 그냥 맨날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썼던 거고 특히 스팔스라든가 이런 거는 성기능열 나중에 할 텐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획기적이고 참 막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더 주의 깊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 쉽게 배우는 매틀랩 입문과 활용이라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을 좀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어드밴스드 코र्스 두 번째 수업은 챕터 6, 7, 8, 9 해서 이 어드밴스드 코र्스 2의 제목은 아마 행렬과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행렬과 선형대수를 먼저 배우고 비선형 방정식,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함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틀랩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거를 좀 더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 코र्스 3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미분 방정식 푸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어드밴스 4를 하게 된다면은 시뮬링크라든가 라플라스 이용한 어떤 컨트롤 쪽 문제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쭉 따라가면은 이 책 하나를 거의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하나 마스터하면은 매틀랩의 되게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매틀랩 처음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처음 거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지금 바로 23 이하의 소수들로 구성된 3 곱하기 3 행렬의 A를 구성하라 라는 문제인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행렬의 생성과 원소에 대한 챕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일단 이제 행렬이 뭔지 알아야겠죠. 일단 매트랩 켜주시고 대충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베이직 코र्스라든가 어드밴스드 1번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로의 줄을 가로 벡터를 얘기했던 거고 열이라는 건 이제 세로 벡터를 얘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행열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재 지금 157페이지 보면은 이제 2, 3 행열이 이제 2, 3, 5가 있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하면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엔터가 되는구나. 이게 지금 커멘트 창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미콜론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세로로 그 다음에 17, 19, 2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누르면은 2, 3, 5, 7, 1, 13, 11, 13, 17, 19, 2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이거를 구분시킬 수 있다. 그리고 행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가로, 대괄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 벡터가 하나, 둘, 셋, 가로 벡터라고는 안 하고요. 행이 지금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3x3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A의 세 번째의 두 번째 행을 보여주라고 하면은 행이 하나, 둘, 세 번째에서 하나, 둘 번째인 19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19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A에다가 만약에 1, 2를 하면은 당연히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두 번째니까 3이 나올 텐데 이건 이제 만약에 이 전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A에 대해서 전체 행에 대한 거가 아니라 이거는 세 번째 행에 대해서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행에 대해서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할 때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17, 19, 23이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3이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A에다가 AND라고 한 다음에 이제 콜론을 붙이면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AND라고 하면 뭐냐면 마지막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만약에 5, 13, 23 요 열의 끝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A에다가 전체를 선택하되 마지막엔 AND 이렇게 선택해 주던가 A에다가 아니면 그냥 3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똑같이 값이 설정이 되는 AND라는 키워드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뿐만 아니라 A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를 같이 그러니까 블럭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블럭으로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블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블럭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블럭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A에다가 몇부터 몇까지 행은 2부터 3까지죠. 그러면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열도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블록으로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문제상에서는 end서부터 마이너스 1을 간격으로 1까지 한 다음에 end 이렇게 하면은 끝부터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행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 열을 다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번째인 5, 13, 23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 3에 마이너스 1에 1일 거죠. 왜냐면 이 행렬의 end는 3이니까. 그럼 이게 3, 2, 1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end의 마이너스 1 간격으로 1이란 얘기는 3부터 마이너스 1 간격으로 1까지 end 이 얘기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 13, 23이 반대로 이제 23, 13, 5 이렇게 반대로 설정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블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없애고도 할 수 있어요. 얘를 없애고 그럼 어떻게 한다면은 뭐 얘를 벡터를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만 취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만 취해줘 라고 하면은 얘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만 취해진 상태에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만 취해졌으니까 3호랑 19, 23 이렇게 남게 되겠죠. 매트릭스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만약에 행렬을 구분을 안 하고 A가 이런 상태일 때 A에 그냥 보통 이제 얘를 하면 이제 전체 행에 대한 전체 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값이 n서가 나오지만 만약에 하나만 쳤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열 벡터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된 전체 이제 원소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23 이하의 소수들로 구성된 3 곱하기 3의 행렬 A를 구성하라고 했었는데 이 소수를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프라임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프라임스에다가 뭐 30을 넣으면은 이게 30 이하의 소수들을 쫙 매트랩에서 구성해줘요. 그래서 프라임스의 뭐 100이다. 이러면 100 이하의 소수들로만 구성을 해주죠. 몇 가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한데 컴퓨터가 멈출까봐. 이거에 100 하면은 멈추겠죠? 안 해야지. 여러분 했다가 막 끄는 거 아니야? 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23 이하의 소수들로만 구성된 건데, 그렇죠? 그럼 어쨌든 프라임스의 23 이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사이즈가 뭔지를 보니까 1 곱하기 9거든요. 그럼 이게 9개라는 얘기죠. 사이즈라는 명령어는 행렬의 열 또는 행을 그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건데 만약에 1을 하면은 행이 나오고요. 2를 하면 열이 나와요. 뭐야 이거? 이거 지금 n서가 그치. 2를 하면 열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n서가 1로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1로 나온 상황인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예 답을 넣어야겠네요. A라는 게 프라임스의 23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A에 대한 사이즈로 1을 하면은 1 곱하기 9니까 1이 나오고요. 여기다 2를 넣으면은 이제 열이 나오니까 9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9개예요. 9개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성할 때 아예 뭐 어떤 임의양면 A를 구성하라고 했네요. A라고 다시 처음부터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든 원소가 이렇게 프라임스의 23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A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3 곱하기 3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3 곱하기 3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 A에 대한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 프라임스라고 하는 거는 뭐 20을 넣었던 30을 넣었던 1 곱하기 쭉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행으로만 구성이 되는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A에 대한 전체로 하면 그냥 이렇게만 연결이 돼요. 그럼 얘를 3 곱하기 3으로 만들려면은 먼저 A라고 하는 벡터를 이 A라고 하는 거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지만 A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3x3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놓고 가야 돼요. 그럼 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제로라는 걸로 먼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제로라는 걸로 3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3이 나옵니다. 이게 일단 데이터가 딱 쓰여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사이즈를 딱 지정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로스라는 거는 0을 만들어주는 건데 3에 2를 하면은 3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져요. 물론 3 곱하기 3을 해도 3이 만들어지지만 이게 디폴트 값이 3으로 그냥 3밖에 인풋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은 무조건 n by n 3 곱하기 3의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10을 하면 10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거를 제로스를 이용해서 3 by 3 또는 3을 입력해서 3 곱하기 3 행렬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a의 모든 원소가 프라임스의 23이다. 이렇게 되면은 소수 23으로만 구성된 3 곱하기 3의 행렬 a가 구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프라임스의 27 같은 경우는 28로 해야겠네요. 27이 소수가 아니구나. 29가 소수구나. 30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이즈가 10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a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프라임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요소 개수가 같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소 개수가 지금 이게 23 이하의 소수가 우리가 이제 9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거지. 만약에 이게 30 이하의 소수라고 하면은 개수가 10개인데 3 곱하기 3이랑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만약에 a라는 게 제로스 뭐 4 곱하기 4 행렬로 만들어졌다고 쳐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되네요. 이것도 어차피 전체 원소 개수라고 하니까 안 되네요. 요것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개수가 틀리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문제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하나를 봤지만 되게 많은 걸 했어요. A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임의의 뭐 마방 행렬이 있었을 때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했었고요. 만약에 7, 6, 10이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죠? 7, 6, 10이 선택하려면은 A에다가 세 번째 열부터 벡터로 만들어줘서 2부터 end까지 이렇게 하면 7, 6, 10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의 벡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모든 데이터가 x, y, z라는 좌표로 나와 있었고 그 좌표 안에서 어떤 그 좌표가 나타내는 부분이 다 정해져 있었고 그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을 취해서 그거에 대한 좌표를 뽑아내서 그 좌표를 분석하는 일을 맨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트릭스 관련된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end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4 곱하기 4니까 그냥 여기다가 4를 넣는 게 더 2부터 4까지 넣는 게 더 편해 보이겠지만 A라는 아이가 사이즈가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뀌는 거에 따라서 항상 이거를 4를 하면은 변수를 바꿔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변수는 한 번에 바꾸거나 안 바꿔도 알아서 바뀔 수 있게끔 하는 변수를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 때문이니까 할 때 end라는 거를 필요 없는데 근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면 나중에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3 곱하기 3 행렬 A에서 특정 행을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A라는 게 2, 3, 5 이거 아까랑 똑같은가? 7, 11 똑같네. 17, 19, 23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지우고 싶어요. 이걸 지우고 싶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 B라는 게 이렇게 하면요. 빈행렬이 나와요. 빈행렬. 그러니까 00도 아니고 변수는 나오는데 변수는 있는데 이 C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벡터를 해버리면 빈행렬이 나와요. 빈행렬이. 그 말은 뭐냐면 얘를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3 곱하기 3에서 특정 행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제거해 볼게요. 이걸 제거한다 그러면 A의 세 번째 행의 전체 열이 빈행열이면 되는 거죠. 이걸 치면은 세 번째의 전체가 원래 세 번째 1, 세 번째 2, 세 번째 3이었는데 이거 전체가 지워지는 거니까 요거만 남게 되겠죠. 볼까요? 그럼 요거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뭐
물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매트릭스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지우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우는 거는 공벡터 이용해서 지우면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볼까요? 행렬의 생성에 대해서 랜드랑 랜드엔, 이거 아마 베이직이라든가 지난 그 어드밴스 1번의 그래픽스에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불규칙 행렬인데 이 행렬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제로스도 있지만, 제로스라든 어떤 임의의 행렬을 생성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많거든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이 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랜드라는 거는 불규칙 수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0.1270, 9134, 6324, 24처럼 0부터 1까지의 불규칙한 어떤 랜덤 숫자를 반환시키는 건데, 이 랜드에 만약에 3을 넣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3x3의 어떤 불규칙한 행렬로만 결정된 행렬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값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값이 다 달라져요. 값이 다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랜드 n이라는 것도 있어요. 랜드 n. 이게 랜드 n이랑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헬프 쳐서 보면 되는데, 랜드 n이라고 하는 거는 normally distribute pseudo random number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normal value of specified class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랜드라고 하는 걸 보면은 uniformly distribute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uniformly distribute라고 되어 있고, normally distribute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랜덤 숫자를 이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가로를 뭔가 쳐서 주면은 행렬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거는 특정 행렬이 반복되는 행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위 행렬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로스랑 비슷한 건데, i라고 하면 1이 나와요. 1. 2로 하면은 2x2의 단위 행렬이 나오고요. 3이면은 3x3의 단위 행렬이 나와요.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는 거는 1이죠. 1 행렬로 치면은, 그러니까 어떤 행렬의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 그 행렬이 나오게끔 하는 그 행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의 선형 변환을 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의 행렬이 나오는 경우를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뭐 특정 행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위 행렬이 예를 들어 반복되는 행렬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게 i의 3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repeat matri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을 3번 반복하면은 i라는 요거 하나가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3개가 3x3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작게 해보죠. 책에 있는 것처럼 repeat matrix라고 하고 i의 2로 된 2x2 매트릭스가 2번 반복된 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행렬이 이렇게 반복되는 매트릭스가 만들 수 있죠. 아까 했던 랜덤 숫자를 2로 했을 때 repeat matrix A를 1로 하면은 하나가 나오고 2로 하면은 똑같은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즉 repeat matrix.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매틀랩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행렬 생성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로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스라는 i도 있고요. 일단 했던 것부터 해볼까요? 그 다음에 repeat matrix라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i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랜덤도 있었고요.
좀 다른 걸로 하면은 원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i는 단위 행렬이지만 원스는 1로만 이루어진 행렬이에요. 이것도 아마 어드밴스드 할 때 많이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틀랩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행렬 생성 함수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예를 들어서 B라는 게 꼭 반복된 게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1, 2, 3, 4 이런 어떤 B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냥 임의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C라는 게 아까 뭐 리피트 매트릭스에 뭐 B에 2 하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가 나오는 건 아는데 그냥 이거 말고 요 1, 2, 3, 4 요 내용을 요 부분을 아예 딴 걸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단위 행렬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요 놈은 뭐 1111로 하는 원수로 만들고 그렇죠? 얘는 아예 뭐 제로로 만드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건 또 노가다긴 한데 물론 이거 뭐 코딩을 잘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C라고 해서 만약에 X라고 하는 어떤 답이 있는데 얘를 뭘로 하면 되냐면은 C라고 하나 놓고 그다음에 띄운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위에 있었던 이 부분은 단위 행렬이었으니까 i의 2라고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붙이고 이쪽은 i의 2가 원스의 2가 되고 이거는 제로스의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차원 1차 전다 C가 지금 이걸로 바뀌었네요. B로 해야겠네요. B로 이게 지금 B였고 아이고 그러면은 차원 1차 잤는데요. 지금 C로 했네요. 모르고 다시 컨트롤 C로 없애고 C가 아니라 B로 들어가고 그렇죠? B가 1, 2, 3, 4였으니까 제가 뭘 C를 넣어가지고 차원 1차 잤는 됐어요. 여기다가 원스의 2랑 제로스의 2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1, 2, 3, 4 여기는 1, 0, 0, 1 1111, 0000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행렬들만 넣는 그런 어떤 행렬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가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게 응용이 되냐면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계공학과라면은 동력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동력학은 사실 학부 때 배운 동력학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 동력학 특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컴퓨테이션 다이나믹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업 같은 거 보면은 뭐 로컬라이즈 라플라스 메소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어려운 메소드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매트릭스에 이렇게 툭툭 들어간단 말이죠. 내가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툭툭툭툭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로운 매트릭스를 하나 형성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쓰이니까 어쨌든 뭐 별 어려운 건 아니죠. 매트릭스 하나하나가 원소처럼 해서 이제 새로운 매트릭스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맞아요.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간단한 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끝내죠. 이 블록 대각행렬인데요. 이거는 BLK 다이아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블록 다이아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의 2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i의 2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게 이제 대각 원수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1과 3이 이렇게 대각 원수로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BLK DI 이게 만약에 잠시만요. 여기서 5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책에 있는 것처럼 하면은 BLK DI에서 만약에 i의 2라고 하면은 i의 2라고 하면은 이제 2/2의 단위 행렬인데 얘랑 원스의 2랑 하면은 1111인데 그럼 뭐냐면 대각항렬에 1001, 1111 이렇게 들어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하나 이렇게 대각 원소로만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형성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은 나도 오랜만에 해서 이게 x가 이런 거 있을 때
x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이아그램, 블록 다이아그램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이아그램 많이 썼구나. x라는 게 지금 제가 만든 게 1, 2, 3, 4, 5잖아요. 이거를 그 다이아그라고 하면은 그래, 기억났다. x라는 게 1, 2, 3, 4, 5인데 이게 다이아그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1, 2, 3, 4, 5라고 하는 각각 원소가 대각 원소로만 나오는 행렬을 구성하거든요. 이게 다이아고널 대각 행렬을 만든다라고 하는 함수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임의에 다이아고널 해놓고 뭐 1, 3, 7 뭐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구분만 잘 해놓는다면은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나 보다. 그냥 함수로만 되나 보네요. 1부터 뭐 아니면 1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곤을 만들면은 1부터 10까지 해당하는 벡터가 다이아고널로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매트릭스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블록 다이아그램은 뭐냐면은 이게 또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이 행렬 자체가 다이아고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제로스의 3, 그 다음에 뭐 원지의 3,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오타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로스의 3과 원지의 3이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그 n/n 행렬만 완성이 된다면은 n/n 행렬만 완성이 될 수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널라이즈라고 하면 이제 원소로만 들어가는 거고 이제 블록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은 행렬 자체가 대각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수 행렬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행렬과 함수 해가지고 이제 매틀랩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매틀랩 자체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이제 행과 열로 이렇게 엑셀처럼 칸으로 나눠진 곳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식이고 이제 그게 이제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다양하게도 저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형대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행렬이라든가 어떤 선형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매틀랩 하시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행렬도 헷갈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매틀랩을 다루겠어요. 이번 시간에 그냥 제가 방금 했던 거 있죠. 뭐 다이아고널라이즈 했다가 블록 다이아고널라이즈 했다가 막 다른 거 막 일부러 원소 개수도 좀 다르게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 게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건 왜 안 되지 헬프 쳐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 매트랩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 어드밴스드 코र्스 두 번째 행렬과 함수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수업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내용들 가지고 32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